소개받은 조갑제입니다. 여기 와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들어 계셔가지고 또 연세를 보니까 박정희 시대를 사셨던 분들도 많고 저보다 제가 45년생이니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고 해서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제가 증언을 하게 된 것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배워야 할 점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독일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영기 교수님 저 뒤에 계시는데 이영기 교수님은 명지대학교 교수를 지내시고 지금은 함부르크에서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최근에 저와 만나가지고 이승만과 아데나우어가 참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에 대해서 서로 대담도 하고 또 특히 독일의 통일 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성찰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마침 귀국하셨는데 이런 자리에 또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끝나면은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십시오. 이 아데나우어와 이승만은 각각 분단된 나라에서 지도자였는데 공통점이 많습니다. 두 분 다 70대에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 살 위고 그리고 한 분은 서독에서 한 분은 한국에서 방공의 보루였습니다. 방공 자유진영의 보루였습니다. 서독에는 아데나우어가 있고 한국에는 이승만이 있다. 이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든든한 두 방공 투사였는데 지금 차이가 있죠. 아데나우어는 독일에서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에서 핍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점이 가장 다른 점입니다. 두 분의 역할은 한 분은 큰 나라, 한 분은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지만은 세계사에 미친 영향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박정희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아마 다 아시는 범위 안에 들어갈 겁니다. 아시는 이제 방법이 다르겠죠. 저는 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으며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교사로서의 박정희의 품성에 대해서 왜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게 되느냐 하는 데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생애가 62년인데 1917년 11월 14일 태어나서 1979년 10월 26일 서거할 때까지 62년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18년은 집권자였어요. 18년은 61년부터 79년까지. 그런데 이분이 62년 동안 생애를 보면은 역할이 4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사였어요. 두 번째는 군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혁명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집권을 한 다음에는 CEO였어요. 국가를 운영하는 경영자였다 이거죠. 4가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교사, 군인, 혁명가, 그리고 CEO. 요 4가지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분의 품성은 교사입니다. 교사 같은 군인이었고 교사 같은 혁명가였고 교사와 같은 경영자였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18년 동안 이룩한
업적은 여러분들이 이 오신 김에 이 기념관을 한번 가볍게 쭉 둘러보시면은 바로 올 겁니다. 가슴에 올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거의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너무나 많은 일을 해 놓았으므로 무엇이 가장 이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꼽기가 힘들어요. 저보고 꼽으라면은 중화공 건설, 새마을, 고속도로 원자력 건설, 원자력 발전소 건설, 그리고 월남 파병, 중동 근로자들 보낸 거, 그리고 기능공을 양성해가지고 지금 연봉 1억 받는 고급 기술 인력을 만들어낸 거,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진흥시킨 거, 그 다음에 자주국방, 수출 입국, 등등 이렇게 꼽겠는데, 여기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게 있어요. 이게 빠졌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요새 하도 4대강 가지고 시비를 많이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에 물을 흐르게 했고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어 놓은 게 환경 파괴다 하는 이런 선동을 하는데, 이 4대강의 사실은 원조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71년부터 81년까지 4대강 유역 개발을 했습니다. 그 최초의 메모, 일기장에 메모한 걸 제가 찾았어요. 최근에 제가 자료를 뒤지다가 그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1971년 3월에 쓴 일기인데 딱 한 페이지입니다. 내용이 뭐냐? 4대강 유역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국민 전체의 한 60%가 살고 있다. 면적도 한 60%다. 앞으로 4대강이라 하면 낙동강, 한강, 금강 또 하나 어디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만드느냐? 댐을 12개를 만든다. 댐만 만들었냐? 댐을 이용해가지고 발전도 열리고, 그 다음에 상수도원을 확충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상수도 마시게 한다. 그 다음에 주변에 산림 녹화를 한다. 말하면 다목적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71년 예산으로 5천억이었어요. 5천억이었습니다. 5천억. 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81년. 그럼 이 4대강 유역 사업은 어떻게 됐느냐? 제가 민족문화백과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7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메모했던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댐 12개. 거기서 하려고 했던 게 수치상 다 그대로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70년대 하지 않고 80년대, 90년대 4대강 유역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됐겠습니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디서 제일 반대가 나왔을까요? 댐을 12개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최근에 영월 근방에, 최근이 아니죠. 한 20년 전에 동강댐을 만든다고 하니까 반발이 나서 못 만들었습니다. 12개 댐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댐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마을이 수몰 마을이 되었습니까? 물속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예컨대 충주댐은 착공을 70대 말에 해가지고 완공은 전두환 대통령 때 했는데 평균 수심이 91m입니다. 얼마나 많은 마을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까? 그걸 지금 환경단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대강 사업을 안 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이냐? 물 부족 사태로 살고 있죠. 물을 흥청망청 쓰지 못하지. 그러면 수도권에 2,500만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 유역 사업이라는 위대한 국토 개발도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업적 중에 one of them입니다. 하나입니다.
다른 외국 같으면은 이 사업 하나로만으로도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느냐. 요약하면은 박정희라는 분이 18년 동안에 한 것은 위대한 문명 건설을 한 건데, 여기 아까 또 하나 빠졌네요.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을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몇 등에 넣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1등으로 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77년 7월 1일부터 직장 의료보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넓혀서 지금 한국의 의료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값이 적게 들고 가장 효율적이다. 앞으로 모릅니다. 앞으로는 또 흥청망청 서는 판이니까 우리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 그리고 잘 되어 있는 응급치료체제, 그리고 의사들의 헌신적인 노력, 솜씨 이런 게 합쳐가지고 평균 수명 여자 세계 1등, 북한보다 12년 더 살죠. 이런 일조차도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업적 중에서 여러 개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참 엄청난 사람, 몸은 저분이 키가 164cm인데, 몸무게가 한 63, 4 정도 되죠. 그야말로 작은 거인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박정희는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최악의 조건, 최단기간, 최소한의 희생, 최대의 업적.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게 최소한의 희생입니다. 이 정도의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오려면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엄청난 인명희생이 따릅니다. 인명희생이. 러시아에 가면은 페테르부르크가 있죠. 페테르부르크는 표트르 대제라는 분이 만든 도시입니다. 그전에는 모스크바가 수도였는데, 거기 바닷가에 도시를 하나 건설해가지고 이제는 서유럽과 통하는 근대화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도를 거기 옮겼어요. 그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반대하는 귀족들도 있고, 그것 만드는데 약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만 명. 병이 들어서도 죽고, 말 안 듣는 사람 족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래도 피터 대제는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하면서 몇 사람 죽였습니까? 10만 명 죽였어요? 아니, 10,000명 죽였습니까? 1,000명? 100명? 10명? 1명?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암살한 적이 있습니까? 최소한의 희생. 최소한의 희생. 이게 아주 소중한 겁니다. 북한은 수백만을 죽이고도 지금 우리보다 못 삽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수백만을 죽였으면은 그 권력으로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박정희의 위대한 인간성 덕분입니다. 최소한의 희생. 이 최소한의 희생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이분의 교사적 품성입니다. 교사적 품성.